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요, 조선시대의 초상화입니다.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높은 분. 높은 분. 네. 높은 분. 와, 저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딱 본 순간 차이점이 바로 나와요. 나와요. 뭐가 나와요? 면도기가 없는데? 아, 어떻게 자랐지? 오! 와, 이 형 진짜 나왜 그거 못 봤지?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왜냐면 조선시대 면도기가 없어서 무조건 길러야 돼요.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맞다. 깨끗이 자르지? 이야.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이 초상화에는요, 조선시대 남자의 필수, 무엇? 네. 수영. 수영. 그렇죠. 수염이 없습니다. 와, 신기하다. 자, 그건요, 이 사람이 조금은 특이한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거. 네, 바로 이 사람의 관직, 환관입니다. 환관. 알아요. 조선시대의 환관을 그린 초상화는요, 단 2점뿐입니다. 이 초상화는요, 그중 이 공신으로 책봉되기까지 했던 임우라는 환관을 그린 아주 희귀한 그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관이라고 하면 왕 옆에서 시중 들던 모습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 이 왕을 모시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우와, 몰랐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조선의 환관이 되려면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선의 천민이나 양인, 심지어 양반까지도 목숨을 걸고 환관을 꿈꿨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였는데요, 경복궁에 일어난 큰 난리로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휴. 왜 그래? 궁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지둥대고 있는 그 모습, 다급해 보이는 사람들의 손에는요, 물동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경복궁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지금 이 경복궁 그 모습들인데요, 불이 난 곳 한번 보시죠. 왕이 자는 곳인 저 강령전, 또 왕의 집무실인 이 사정전, 또 중전이 자는 곳 교태전 등등 다 불타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많이 네. 났네. 임진왜란 이전에 가장 큰 경복궁 화재가 바로 이때, 우리가 오늘 여행 온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의금부 조사 결과 일단 방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경복궁이 탄 이상 불을 단속 못한 책임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러던 중 한 남자 하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기 온도를 많이 떼라고 하셔서 뗐는데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이 하인의 걱정을 무시한 채 궁궐 온돌에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박한종. 누구? 박한종. 화재의 책임자가 박한종이라는 소식을 들은 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장 환관 박한종의 벼슬을 빼앗고 쫓아내십시오. 조선의 궁궐을 불타게 한 죄인에 대해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
자, 그런데 이때 명종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네. 한종은 내 명을 받아 이랬을 뿐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서 책임자를 처벌해도 부족한 마당에 왕이 지금 박한종을 감싸고 돈 거예요. 네. 명종은 왜 박한종을 그렇게까지 총애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환관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 한번 보시죠. 환관. 벼슬 환, 벼슬 관. 단순히 보면 벼슬을 하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자 안에는 벼슬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이 더 숨어 있습니다. 뭐지? 바로 남성성을 상실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은요, 생식 기능이 제거되어 남성성을 상실한 채 관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선 환관에게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 그 내시. 맞습니다. 고려 시대에 내시와 환관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자, 내시는요 그 당시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은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조선 건국 후에는요 환관과 내시의 의미가 점점 섞이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환관 이퀄 내시. 환관과 내시를 섞어 쓰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럼 이 환관은 궁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궁녀들이 하기 힘든 일을 하기도 했고요. 왕이나 왕실 사람들 옆에서 시중을 들기도 했고요. 때로는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 나란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은 노비도 할 수 있고 네. 신하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궁에 왕 옆에 남성성이 사라진 환관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환관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의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왕의 여자들? 왕의 여자? 왕의 여자들? 자, 이 조선시대 궁궐에도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후궁들 외에도 또 왕의 여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후궁 외에도. 아, 일하시는 그래, 일하시는 요리하시는 분들. 그렇죠. 요리하시는 분들, 네. 궁녀들. 네. 그녀들도 왕의 여자들입니다. 궁궐 안에 수많은 왕의 여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환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반 남자들을 궁궐의 환관으로 들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왕의 여자하고 이성 간 접촉이 생길 수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인 환관을 활용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에서 발생했던 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이 안심할 수 있는 남자들, 그들이 바로 환관이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남겨진 어떤 환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마을에서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변이 너무 마려워진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아휴 모르겠다 하고 바지를 내리고 급히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뭔가 스멀스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던 아이는요, 잠시 후 깜짝이야. 소리와 함께 쓰러집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너무 아파서 엉엉 울어버렸죠. 뭐야? 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어? 용변을 보는 동안 개가 다가와서 생식기를 꽉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생식기
기능을 잃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걱정하던 부모님이 환관으로 너는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관이 된 기록은요, 고려, 조선 등 여러 군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다 이 사고 때문에 환관이 된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또 환관이 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환관 총 몇 명이었을까요? 황관. 네. 환관. 일단 경국 대전에는요 무려 140명, 140명이라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필요해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네. 궁궐도 넓고 환관이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요 조선 후기엔 최대 400명 가량으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환관이 됐을까요? 놀라운 건요, 스스로 환관이 되기로 결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함흥의 한 노비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와, 이 뭐 엄청난 화려한 행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많은 하인을 거느린 행차의 주인공, 바로 환관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던 노비,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아 이게 그만큼 환관은요, 가난한 이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교수님, 이게 선천적이거나 혹은 사고로 잃은 경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나라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함흥 출신 환관이 네. 스스로 거세를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들켜서 그 그렇죠. 성종 때 얘기입니다. 성종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저 친구는 환관으로 들이지 마라, 쫓아내버립니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반된 허용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에 유교를 국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효.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는 그렇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초라고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 알겠지만 환관이 되었을 때는 그 부와 권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열망, 욕망. 근데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해야죠. 네. 몰래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어디? 천둥 번개가 치는 깜깜한 밤. 어떤 남자가요, 지금의 영등포 색강 쪽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와 영등.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어이구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는 비명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예. 지금 시대에도 뭔가를 위해서 약간 불법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그런 것 정답. 같아요. 불법 시술소. 아이고야.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환관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생식 능력을 없애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 시술은 천둥 번개가 칠 때만 그렇네.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소리. 소리 막 맞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죠. 아유 진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해서 몰래 시술을 하고 사고인 척 거짓말을 하고 환관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환관이 되는 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환관은요, 품계에 따라서 녹봉을 받았는데요. 처음 환관이 됐을 때는
밥을 굶지 않을 만큼 받는 걸로 시작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꾸준히 녹봉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매력 중 하나였겠죠. 환관 중 최고로 높은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이 상선의 경우는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월급으로 쌀 한 석 한 말, 콩 10말 정도 받았는데요. 이건 당시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의정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아. 예, 쌀 한 석은요. 성인 남자가 365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쌀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그 정도의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한 달에 한 아, 번씩? 매월 많이 뭐야? 쓰네요. 조선시대 이 돈인데? 정도면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남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녹봉이 다가 아닙니다. 고위 환관이 되면요, 더 놀라운 파라다이스, 네. 그 삶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환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어. 사실 지금으로 보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죠. 네. 환관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한 70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할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굶지 말라고 매달 쌀을 주고 집도 내려주고 일종의 연금을 주는 겁니다. 와. 네, 좋죠. 그야말로 은퇴에도 걱정 없는 평생 보장 시스템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혜택. 네, 마르지 않는 혜택.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환관 내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가난한 네.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 열망하지 않을까요? 아, 유명하죠. 이해가 되네. 먼저요. 궁궐에서 환관 채용 시험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소환이란 요즘으로 치면 인턴 과정의 환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환관은요. 무려 10년가량이나 바로 이 인턴을 거쳐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네. 마르지 않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나 했는데 10년? 아니 그럼 교수님, 그러면 환관을 지원할 때 뭐 나이 제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10살 정도의 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르고 선발이 되면 10년 정도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정식 환관으로 이제 품계를 받는 게 20살 언저리쯤 됐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군요.